강태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내며 두 아들을 키워낸 사람이지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장일 오래 한 손이라고 말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태수 씨는 그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손으로 두 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군대까지 다녀오게 했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둘째 아들 강도현 씨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를 잡았을 때 태수 씨는 겉으로 티를 크게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꽤 기뻐했습니다. 도현 씨가 데려온 여자친구 지수 씨는 차분한 인상의 말투도 예의 바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상견례 장소는 지수 씨 아버지가 예약한 강남 쪽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태수 씨 입장에서는 조금 과한 자리처럼 느껴졌지만 아버지 그냥 편하게 오세요. 도현 씨가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니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태수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꺼내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골라준 남색 셔츠와 재킷 한 벌이 아직도 가장 차려입은 차림이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생전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하며 챙겨주던 스타일이 아직도 기준처럼 남아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재킷 옷깃을 한번 쓸어내린 뒤 태수 씨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섭니다. 예약된 한정식집 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수 씨네 가족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 씨 아버지 서재혁 씨는 약 59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가지런히 손질되어 있고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떨어졌으며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누가 봐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는 그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태수 씨를 맞이했지만 대화의 주도권이 남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느낌은 한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도현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태수 씨는 익숙한 듯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앉습니다. 자리 배치는 어르신 둘이 마주보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앉는 모양새였어요. 지수 씨는 단정하게 인사를 하고 지수 어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서재혁 씨에게서 스치는 아주 짧은 눈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두꺼운 손가락과 굳은 살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그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공손한 말투로 인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짧게 지나간 그 표정은 이미 머릿속에서 상대를 어떤 계층으로 분류해버린 사람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 씨는 그 미묘한 변화를 바로 눈치챘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서재혁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부터 풀어놓았습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등등. 듣다 보면 본인 능력과 인맥을 은근히 드러내는 이야기들이었죠. 도현 씨는 예비 장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맞장구를 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의 말이 조금 과한 건 알면서도 이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굳이 제지하지 않고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화제가 자연스럽게 태수 씨에게 넘어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 질문 자체는 당연한 순서지만 말투 어딘가에 상대를 평가하겠다는 뉘앙스가 살짝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도현 씨가 대신 대답하려고 했지만 태수 씨는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해왔습니다. 건설 쪽으로 오래 있었죠. 아, 예. 현장에서 예. 서재혁 씨는 짧게 대답을 이어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잠시 아래로 태수 씨의 두 손을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갑니다. 그 눈빛에는 아, 노가다 쪽이구나 라는 생각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상견례 자리의 공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도현 씨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마음속에 묻어둔 채 식전찬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상견례 자리는 곧 모두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반전의 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에 따뜻한 전체 요리가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는 중간중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음식 설명을 덧붙이거나 작은 농담을 건네려 했지만 서재혁 씨 쪽에서 공기를 움켜쥔 상태라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서재혁 씨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들며 요즘은 이런 자리도 쉽게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말투에는 겸손보다는 자신의 인맥을 은근히 드러내는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지수 씨는 순간 아버지를 흘끔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한숨을 삼켰습니다. 정작 태수 씨는 그런 말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앞의 음식을 맛보며 젓가락질도 익숙하게 마치 일상 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손등 위에 굵게 튀어나온 힘줄과 세월의 흔적은 서재혁 씨의 눈에는 품위 없는 노동자의 손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건설 현장 일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죠? 서재혁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이미 태수 씨의 정체를 특정짓고 판단을 끝낸 사람의 말투였어요. 예, 오래 했습니다. 그 덕에 두 아들은 사람 구실하게 컸죠. 태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말투는 오히려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재혁 씨는 그 자부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혁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조금 느슨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긴 뭐 손만 봐도 알겠더군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이 몇 개 멈췄습니다. 현장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 쪽 분들 중에 자식 키우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은 꽤 잘하신 편이죠. 말 자체만 보면 칭찬처럼 들릴 여지가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깔린 의도는 너무 뚜렷했습니다. 노가다꾼 치고는 잘했다. 라는 뉘앙스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눈동자에 서서히 부끄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남편의 실언을 눈치챘는지 종종거리듯 저기 음식이 참 맛있네요 하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흐른 말은 테이블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아, 결국 이 자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체념과도 같은 표정이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시선을 익히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 씨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재혁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뭐랄까.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장 일하시는 분들 솔직히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는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냉기를 부르는 버튼을 눌러버린 듯 했죠. 그때 지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그만해. 그 말에는 부끄러움,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도현 씨는 그 목소리에 슬쩍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침착한 사람은 태수 씨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이며 조용히 국물을 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요. 그 말에 지수 씨는 더 당황했고
도현 씨는 아버지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태수 씨는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들 부부의 앞날을 위한 자리였고 자신이 부딪혀봤자 득보다 실이 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숨도 불만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식기를 들어 조용히 음식을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 대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식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말 한마디로 타인을 낮춰보던 서재혁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얼굴빛을 잃게 될 순간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견례 테이블 위에는 아직 본격적인 요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의 입맛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서재혁 씨의 실언은 분명히 분위기를 크게 흔들었고 지수 씨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만류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재혁 씨는 괜찮다, 오해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지수 씨 어머니는 초조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도현 씨는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상처가 있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수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자장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이 다투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분위기와는 다르게 식당 밖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둘이 분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여기 방 맞대? 예, 예약 기록이 여기예요. 회장님이 오셨다고 하셔서. 그럼 빨리 안내해야지. 이 방이면 오래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 그들은 무언가를 확인한 듯 곧장 상견례가 진행되는 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가볍게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고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은 듯한 중년 남성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태수 회장님이 이 방에 계신가요? 그 순간 상견례 테이블 위에 모두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히 서재혁 씨는 숟가락을 그대로 허공에서 멈춘 채 직원 쪽을 바라보았죠. 도현 씨도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회장님이 오셨다고 하셔서 직접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방이 맞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지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아, 네. 제가 강태수입니다. 태수 씨는 마치 물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장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혹시 식사 중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얼어붙은 사람은 서재혁 씨였습니다. 회 회장님? 그는 태수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태수 씨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꼬인 격자무늬 조명 아래 그의 굳은 손등은 여전히 건설 현장 노동자의 손처럼 보였지만 직원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손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단숨에 뒤집는 한마디였죠. 지수 씨 어머니는 순간 입을 손으로 막았고 지수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습니다. 도현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아버지의 실명을 들을 때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재혁 씨는 제일 늦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입술이 마르며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강 회장님이 현장에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더 힘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잠깐 들러주신다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은 태수 씨가 단순한 현장 노동자가 아니라 건설사 최대 주주이자 명예회장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수 씨는 강압적인 직업인이 아닌 평생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죠.
그제서야 서재혁 씨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상견례 내내 그가 했던 말과 시선, 손을 비웃었던 순간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냐라고 말하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회회장님 이라고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지수 씨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듯 잔잔한 표정으로 직원에게만 고개를 끄덕였죠. 자리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식사 편히 하십시오. 직원은 다시 깊게 인사한 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서재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손조차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진짜 상견례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서재혁 씨에게는 가장 긴 10분이 될 예정이었죠. 문이 닫히고 난 뒤 상견례 방 안은 마치 누군가 TV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놓은 듯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혁 씨가 장악하고 있던 분위기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다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혹, 침묵,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지수 씨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회장님이셨습니까? 말끝에 감탄과 죄송함이 미묘하게 섞여 있었죠. 태수 씨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가벼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명예직일 뿐입니다. 요즘은 아들들이 다 합니다. 그 말투는 자랑도 아니고 과시도 아니고 그저 사실을 말하는 중년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단 5분 전까지 상대방을 하대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서재혁 씨였기 때문입니다. 서재혁 씨는 처음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황을 되짚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얼굴빛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지는 과정이 모두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례되는 말을. 그럴 수 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서재혁 씨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자신이 예의 없게 굴었다는 사실을 상대가 오히려 포용해주는 상황. 그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내심 걱정도 자랑스러움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태도는 늘 그랬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되갚지 않는 품격. 도현 씨는 새삼 깨닫고 있었죠. 내 아버지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요. 지수 씨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실현한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상대가 너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애정과 죄송함이 뒤섞여 복잡한 회오리가 치고 있었죠. 침묵이 길어지자 태수 씨가 먼저 분위기를 가라앉히듯 말을 꺼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원래 서로 알아가는 자리죠.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상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났을 때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았습니다.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서재혁 씨는 이제 수직으로 굽은 몸처럼 작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진짜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신 걸 제가 함부로 얕본 것 같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노동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수 씨 어머니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도 아버지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서재혁 씨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생 겉모습, 직업, 손의 상태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수 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창피했어요. 그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수 씨 어머니는 놀라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 씨는 부드럽게 손을 빼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가족이 되시는 건 저한테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모른 게 저는 정말 속상해요. 그 말은 상견례 자리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는 마지막 스파크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굳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도현 씨는 마음속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재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낯빛을 잃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은 혀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상견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는 더 큰 파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서재혁 씨가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데에는 아직 결정적인 장면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신5 숨겨진 진실 그리고 더 깊어진 파장. 상견례는 다시 식사가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음식이 놓였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젓가락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와인잔도 거의 손이 가지 않았어요. 대화는 없었고 오직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이 다시 한번 두드려졌습니다. 조심스런 노크였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동시에 그 소리에 반응했죠. 두려움, 기대, 혹은 불안함이 뒤섞인 시선들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번에는 식당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몸을 낮추며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마치 VIP 고객을 대할 때만 사용하는 표정과 자세가 전부 갖춰져 있었죠. 강 회장님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 잠시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총지배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재혁 씨의 모습은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온다고. 그 말은 곧 이 건설사와 이 식당 사이에 평범하지 않은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었죠. 태수 씨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견례 중이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총지배인은 난처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잠깐 인사만 드리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뒤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고 식당 사장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미처 알아보지 못해 신뢰가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장은 태수 씨 앞에 다가와 거의 두 손을 잡을 듯 반가움을 표현했고 저희 직원들 모두 회장님 존경하는 마음이 큽니다. 현장까지 늘 찾아가시는 모습에 다들 본받겠다고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태수 씨가 현장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접 뛰는 리더라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서재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식어버린 상태였죠. 그는 자신이 몇 분 전 했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며 마치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은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며 도현 씨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도현 부장님도 함께 오셨네요. 저희 현장에서도 늘 수고 많다는 말씀 많습니다. 지수 씨 가족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가 건설 회사 임원급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위치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지배인과 사장이 인사를 마치고 방을 나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만큼 상견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은 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죠. 잠시 뒤 서재혁 씨는 마치 의자에 등을 기대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으로 숙인 채 도저히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체면, 자존심, 위치. 이런 단어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지수 씨는 눈을 감은 채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질책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수 씨의 다음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 부부가 서로 존중받는 관계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오늘 있었던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이기도 했죠. 지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수 씨가 조용히 부르자 서재혁 씨는 움찔했습니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상견례는 이미 형식적인 만남을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앞으로 이 결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였죠. 지수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까지의 순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성인의 눈빛이었고 자신의 선택을 지키려는 사람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오늘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혁 씨는 얼굴을 들었다가 지수 씨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다시 피하려는 듯 눈을 떨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딸에게 이런 눈빛을 받은 적이 없었죠. 지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압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를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수 씨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말해야 하는 시간임을 어머니도 알 수 있었죠. 도연 오빠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아버님은 존중받아야 하는 분이에요.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서재혁 씨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체면이 완전히 빠져나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님, 제가 한 말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사죄하겠습니다.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양가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이 결혼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지, 그 판단이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지수 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일은 우리 집 쪽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수와 도연 씨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모가 실수했다고 아이들 결혼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두 집안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는 남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처럼만 아니라면 지수와 결혼하는데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지수 씨는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제가 행복하려면 아빠도 바뀌어야 해요. 그 말은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깊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무겁기만 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되고 누군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조짐 같은 공기였죠. 서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알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생각을 많이 고쳐야겠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왔던 삶에 대한 처음으로 드러낸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이미 보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조금 실수해도 그걸 고치며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씨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 씨도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깊은 존경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태수 씨는 다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저는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분명히 문을 닫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열어두고 변할 시간을 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말이었죠. 서재혁 씨는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다시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 순간 비로소 처음으로 양가가 하나의 길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여파는 오늘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재혁 씨는 앞으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질 예정이었죠. 이제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두 집안은 식당 앞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상견례 자리를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피곤함의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감정의 진폭 때문이었죠. 식당 입구에 서 있던 서재혁 씨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인 채 태수 씨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작아져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고 그 책임이 자신의 말에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차로 돌아오는 길, 지수 씨는 아버지 옆 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재혁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분이나 이어졌고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수 씨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서재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오늘 정말 실망했어요. 지수 씨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아빠가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제 앞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건 말을 잇지 못한 지수 씨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한테 큰 상처였어요. 서재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지수 씨 어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정말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말은 한동안 지수 씨가 엄마에게 듣기 어려웠던 단단한 말이었죠. 서재혁 씨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껏 남편 의견에 따라주는 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 오늘 그분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아세요?
지수 씨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데 당신은 그걸 못 봤어요. 그 말은 서재혁 씨의 숨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내가 틀렸다는 거 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속 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었죠. 한편 태수 씨 쪽에서도 그날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 씨는 아버지를 훔쳐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태수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죠. 그런 말에 기분 상하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에게는 그 말이 다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가족 앞에서 괜찮다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불편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너무 무례했어요. 도연 씨는 지금껏 한 번도 아버지를 대신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커진 만큼 그를 향한 실언은 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죠. 태수 씨는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결혼까지 흔드는 건 어른답지 않죠. 그 말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선은 지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 씨와 도연 씨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부모의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수 씨 집에서는 다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재혁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강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 지수 씨와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한 말의 무게를 직접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서재혁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심은 두 집안의 관계를 다시 맺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심으로 인해 다음 씬에서 더 큰 변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재혁 씨는 보기 드물게 이른 시간에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을 조이는 넥타이 매듭도 여러 번 만지작거리며 고쳐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지수 씨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낯선 긴장감과 어색한 손놀림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미안함과 책임 그리고 변하려는 노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직접 찾아가시게요?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지. 행동으로 보여야 하겠지. 그 말은 흔치 않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도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같이 가요. 우리 집이 잘못한 일인데 나도 책임을 함께 져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곧 강태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평소처럼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고 도연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 지순의 가족이 오늘 찾아올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가 사과하든 말든 이미 마음속에서 큰 감정을 만들어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제대로 된 관계를 서려면 사과가 갖는 힘 또한 잘 알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재혁 씨 가족은 이미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죄송스러움과 긴장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강 회장님. 서재혁 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예의로 꾸민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 떠올리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딸이 상처받고 강 회장님과 도연 씨께도 폐를 끼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알고 바로잡는 거죠. 그 말은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한 어투였지만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전 제 아들을 아끼고 제 며느리도 아끼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앞으로 서로의 가족이 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서재혁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앞으로 제 말과 행동부터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오랜만에 작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양가 부모는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훨씬 평온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서재혁 씨는 지나칠 정도로 말을 조심했습니다. 그 모습에 태수 씨는 은근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하죠. 그 말에 두 집안은 비로소 편안히 웃을 수 있었어요. 이후 결혼 날짜가 잡혔고 예식날 두 집안은 서로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며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앞에서 태수 씨와 서재혁 씨는 다시 마주섰습니다. 서재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제가 두 분을 가족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모두 지수와 도연이 덕분이죠.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지켜줄 겁니다. 그 순간 두 집안의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었고 남은 건 결혼식장의 따뜻한 조명과 두 사람의 밝은 앞날뿐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서 진짜 남은 것은 화려한 직함도 부끄러운 실언도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두 집안을 한 가족으로 이어주었죠.